무척 더운 날에는 꼭 3가지를 기억하세요. 폭염 관련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더운 날에 이런 문자 종종 받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운 날 사람들이 쓰러졌다, 목숨을 잃었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온열 질환이라고 합니다. 온탕, 열탕, 이럴 때 온열인데요. 그만큼 뜨거운 열에 노출됐을 때 우리 몸에 손상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사병이 있고요. 이때는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열사병이 되기 직전 단계인 열탈진부터 땀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열사병이 되기 전 단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열사병은 오히려 땀을 흘리지 못해서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 체온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우리 몸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장기가 손상되는데요. 입안이나 겨드랑이에서 재는 체온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심 체온을 제대로 재려면 항문 안에 체온계를 넣어야 되는데 체온계가 없는 상황도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열사병을 의심을 해야 될까요? 바로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의식이 떨어질 때, 땀을 못 흘리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몸이 떨리는 오한 증상이 나타날 때, 더위 속에서 두통이 심하게 생길 때는 우리가 빨리 119를 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는 우리가 꼭 3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물 또는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세요. 이온 음료가 없다고 하면 물로도 충분한데요. 우리가 갈증을 느끼려면 체온의 1 내지 2%의 탈수가 생긴 이후에나 갈증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급적이면 커피처럼 카페인이 들어있거나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술 같은 경우는 수면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탈수를 조장하기 때문에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는 의사와 미리 꼭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비온디에도 이동영 원장님의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2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시원하게 지내는 겁니다. 시원한 물로 목욕, 샤워, 등목도 매우 좋습니다. 헐렁하고 밝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고요. 모자나 양산으로 외출할 때는 햇볕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지 않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더운 시간에는 실내에서 쉬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최소한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특히나 문자로 폭염특보나 폭염주의보가 있을 때는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이 열사병이나 열사병 전 단계에 해당되는 온열 질환이 의심될 때는 서늘하고 그늘된 장소로 먼저 옮기세요. 옷을 벗기거나 느슨하게 하고요. 부채, 선풍기, 에어컨으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고요. 의식이 떨어지면 괜히 물을 마시게 했다가 질식될 수 있으니까 빨리 119를 부르고 기도를 유지하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필요하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요. 이때 팁이 있는데요. 얼음이 있으면 좋아요. 얼음물을 적신 수건으로 몸, 팔, 다리, 머리 등을 닦아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1분당 0.16에서 0.35도씨 정도 체온이 떨어지고요. 얼음 주머니를 목이나 겨드랑, 사타구니에 대주면 역시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돗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수돗물을 끼얹으면 1분에 체온이 0.1에서 0.2도씨 떨어지고요. 수돗물로 몸을 닦아주거나 시원하게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더운 여름 아침 첫 소변 색깔로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첫 소변을 보고요. 소변 색깔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소변 색깔은 지난 하루 동안의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대충 가늠하게 해주는데요. 이때 소변 색깔은 용변기에 떨어져서 희석된 그 색깔 말고 소변 줄기의 색깔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처럼 소변 색깔이 묽고 연할 경우에는 평상시의 수분 섭취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지만, 갈수록 소변이 진해지고 탁할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진료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방심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누구나 온열 질환에 걸릴 수가 있고요. 바람이 잘 불지 않고 햇볕이 내리쬐는 곳, 그리고 평상시보다 운동량이 많아지거나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상황도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비만한 사람, 탈수, 전날 술을 많이 마셨거나 수면이 부족할 경우, 특정 약물, 예를 들어 항히스타민제나 이뇨제 같은 혈압약 성분을 먹었을 경우, 물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더위에 취약하지만 젊은 사람도 이 더운 날씨에 의욕이 앞서서 운동이나 작업을 무리하게 한 경우에도 온열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더운 날에는 차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에 잠들어 있는 사람을 두고 에어컨을 끈 채 바깥으로 나갔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의 처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